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멀티툴과 나이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왜 나이프를 모으지 않고, 저도 나이프를 예전에 좋아했었는데요, 나이프를 왜 모으지 않고 멀티툴을 수집했는가, 일종의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요거는 회칼이라고 하죠. 우리는 흔히 사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회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가정용 과도고요. 과일 깎아 먹거나 하는 그런 나이프인데, 나이프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칼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나이프도 쓰임새가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뭐 흉기가 될 수 있다던가,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무기 개념도 되고요. 진짜 주방에 필요한 주방용품도 될 수 있고, 생존 수단도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리고 일단은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될 경우에 사람들한테 위협적이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제가 모으고 있는 멀티툴들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나이프는 일단 혐오감이 느껴지고요. 이런 나이프 같은 경우 뭐 멋있는 나이프도 아니고 그냥 주방용이라 그럴지 몰라도요, 나이프들도 굉장히 멋있거나 그런 제품들이 많지만은, 일단 멀티툴하고 외관상 비교를 했을 때는, 외관상은 이런 나이프처럼 혐오스럽거나 그런 무기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에는 도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검류 소지법. 거기에는 이제 허가도 일종의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요. 나이프들이, 여러분들 저는 나이프를 잘 모르는데, 나이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격들이 좀 쓸만하고 멋있고 하면요, 다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멀티툴보다 엄청 비싼 가격대의 멀티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그분들도, 그거 제가 절대 나이프 모으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짜 멋있고 하는, 무슨 뭐 그걸 뭐라고 하죠? 다마 스틸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무늬도 들어가 있는 그런 칼들도 엄청 비싸고 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그런 걸 갖고 싶어도 이 도검류 소지법, 그 법에 저촉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저도 도소법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도검류 소지법이, 도검류 소지법에 의하면은 이 칼날의 길이가 15cm가 이상이 되는 그런 나이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주방용이기는 하지만은, 회칼이지만은 벌써 이거 25cm가 되는데요. 15cm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 정도 길인데 15cm가 넘는 도검류에 한해서는 소지나 그리고 개인이 수입이라든지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들이 있고요. 뭐 개인이 뭐 수입이고 판매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소지나 반입을 하려면은 도검류 그 소지 허가증을 해당 관공서에서 발급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일반 도검류는 15cm 이상, 그리고 폴딩 나이프, 접이식 나이프가 되겠죠. 이것도 스위스 아미 나이프, 빅토리녹스 제품이지만, 폴딩 나이프라는 게 이 접이식 칼을 말하는 건데, 이런 접이식으로 사용하는 폴딩 나이프의 경우
이 날 길이가 6cm가 이상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소지가 불가능하고요. 소지하게 되면 이제 불법 행위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나 그런 또 개인이 수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수입이라는 건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 사이트, 뭐 이베이라든지 무슨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에서 우리가 하나씩 해외에서 구매하는 거가 다 수입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게 우리나라 법에는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하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라틴이 러시아 군용 멀티툴을 굉장히 어렵게 저는 구했는데요. 이 제품 경우에 날 길이가 엄청 깁니다. 제가 촬영 전에 재보니까요. 이게 11cm인가? 뭐 하여튼간 그 정도 10cm가 넘어가는 날 길인데 이것도 그러면은 이게 멀티툴이 아니고 나이프라면은 이거는 반입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설령 인천공항까지 왔다 해도 제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도검류 그 소지 허가증이 없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 간단히 뭐 도소법이라고들 하는데요. 그 도소법에 적용들을 받습니다. 나이프들은.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나이프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용도면으로 보자면은 뭐 나이프들도 뭐 콤보 엣지라든지 이렇게 민날이라든지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택티컬용이라든지 폴딩 나이프라든지 발리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래봐야 이거를 제가 이렇게들 말씀드렸던 나이프를 폄하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나이프는 어디까지나 나이프 한 가지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찌르던 베던 나이프 하나 단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만 나이프도 뭐 멋있고 뭐 그런 면이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도소법에 많은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런 반입이나 구입에도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입 업체에서도 도서 허가증이 없는 수입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나이프를 예를 들어서 6cm가 넘는 폴딩 나이프를 만약에 수입을 한다. 그럼 도소법에 적용을 받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거를 수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하자면요. 이게 CRKT인데요. CRKT 또 나이프로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나이프만 하나 딸랑 들어있는 제품, 그 제품은 이 CRKT 수입 업체에서 수입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그 업체에서 도검류 소지 허가증인가 그게 없으면요 수입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은 CRKT 공식 판매점일지라도 이 제품을 수입을 하고자 한다면요 이런 나이프들을 또 전문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이 있는가 봐요. 뭐 메이커로 브랜드를 떠나서요. 그럼 그 허가증이 있는 업체에다 대행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CRKT 공식 수입업체라도 그런 멀티툴은 수입할 수 있지만 그 도소법에 적용받는 나이프는 자기들이 수입을 직접 못한다는 거죠. 도검류 소지 그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업체에 정식 소지 허가증이나 그런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대행을 해야 된다는데요. 그러면은 그 대행료가 나이프 한 개당 크기에 상관없이 나이프 한 개당 그리고 건당 해가지고요 15만 원인가 그렇게 대행비를 지불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게 10만 원짜리 나이프라면은 거기에 한 개를 수입하기 위해서 대행료로 15만 원을 줘야 되니까 나이프 비용이 그냥 마진을 안 붙이고 판다고 해도 25만 원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명품 나이프들이 전 나이프는 모으지도 않고 전혀 모르지만은 가격들이 쓸만했다 하면 그냥 4, 50만 원 하는 제품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용도에도 제한이 있지만은 국내에서는 도소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지나 수입 이런 게 힘들다는 거, 그리고 개인 반입은 더더욱 어렵다는 점. 예, 불법이기 때문에요. 예. 나이프에 대한 여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멀티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멀티툴들은
여러분 뭐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지만 다 나이프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플라이어가 기본이고 나이프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간단히 줄여서 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싹들 같은 경우에 오리지널 이제 맥가이버 칼들이죠. 플라이어는 없지만은, 예, 여기엔 뭐 플라이어들이 들어있긴 한데, 예, 어쨌든 이런 폴딩 나이프 형식의 이러한 제품들입니다. 예, 이것도 제가 얼핏 한 6cm는 돼 보여요. 하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들은 멀티툴로 분류가 돼서 그렇죠. 만약에 이거 빅토리녹스 제품인데 나이프만 들었다면은 뭐 이제 개인이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뭐 결제는 되겠죠. 하지만은 국내에서는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 제재에 태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프가 하나 단일로 들어가 있으면 나이프이기 때문에요. 예. 폴딩 나이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빅토리녹스라도 이 멀티툴 2개 이상의 공구가 들어있지 않는 이상은요 멀티툴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반입이 도소증 그 허가증이 없으면은 반입이나 또 소지 자체도 일상 소지 자체도 불법이라는 점. 예. 제가 전에 어디서 봤는데요. 어떤 분들 얘기하시는 댓글 같은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레더맨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스켈레톨 케이비인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제품이 이 나이프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이 국내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나이프만 들어있는데 그분이 그거를 이제 사시고 구입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뭐 이제 해외 사이트 이베이나 뭐 아마존 이런 데에서 물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기 세관에 걸릴까봐 도소법 적용받아 갖고 세관에 걸릴까봐 걸리게 되면은 허가증이 없으면 그냥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비도 날리고 뭐 운송비도 날리게 되는 그러한 꼴이 되는 건데요. 그게 두려워서 구입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 조언 좀 부탁한다 하는 뭐 일종의 다른 사이트에서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 말씀은 그러니까 도소법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한번 저기 찾지 못하더라도 저는 한번 질러볼 것 같아요. 예, 이 제품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제품이 들어오게 된 경로는 저도 이제 해외에서 구했는데 어렵게 진짜 품절됐는데 어떻게 하나를 며칠 있다 우연찮게 어떻게 구해가지고 반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반입할 때도 위험성이 있었어요. 이게 날 길이가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이 더구나 또 러시아 제품이고, 그리고 워낙 혐오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제품은 세관에 통과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경고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결국 구해가지고 제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 이거 뭐 말이 멀티툴이죠. 완전 흉깁니다. 날 길이가 벌써 10cm가 넘고요. 제가 그래도 완전히 갈진 않았는데 어제 그래도 좀 갈아놔가지고 이렇게 조금 약간 날도 약간 서 있고요. 예. 그런데 이 도소법이라는 게 참 웃기죠. 멀티툴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는 제재를 안 받고 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법의 잣대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 제품 들어올 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제품이 이 판매자가 이제 외국에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 외국인이 판매 사이트에 올렸겠죠. 이 판매자가 이 제품 이름이 원래 라틴이 626 나이프 툴입니다. 원래 이름은 그 사이트 상에 이 제품명은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프하고 멀티툴이 같이 포함된 그런 제품인데요. 나이프 멀티툴도 아니고 나이프 툴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반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게요. 그 해당 판매자가 그 판매하는 해당 사이트에 그 카테고리 분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검색어에 멀티툴, 나이프를 사고 싶으면 뭐 칼을 사고 싶으면 나이프 이렇게 검색하는 식으로 그 카테고리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카테고리에 이 판매자들이
나이프라고 그 카테고리에 올리면은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는 나이프가 된답니다. 이렇게 멀티툴로 취급을 안 받고요. 그런데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프, 그러니까 나이프 툴, 그러니까 툴은 공구가 되겠죠. 그렇게 애매하게 올렸다는 거죠. 나이프 멀티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매자 덕에 어떻게 통과가 됐는데요. 만약에 이 판매자가 그냥 안전하게 나이프로 올리지 않고 멀티툴이랑 카테고리를 올렸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검색어나 이런 판매자가 어떤 의향을 갖고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이 세관에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이 제품을 구하면서 새삼 느꼈었는데요. 그 전엔 그런 걸 전혀 몰랐었는데, 여러분들 해외 사이트 구매하실 때 그 카테고리가 나이프냐 멀티툴이냐 어느 쪽으로 뜨는, 검색어를 쳤을 때 뜨는가, 그거를 유의하시고 구입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대행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외 사이트 자체가, 도서법은 우리나라 문제지 해외 사이트들에서는 자기네들은 다 그게 합법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겠죠. 그래서 도서법 그런 게 적용받으면은 왜 한국에서 그러면 그거 뻔히 알면서 구입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잘 판단을 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셔가지고 구입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우리 멀티툴들은 나이프도 있지만은 다양한 공구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나이프가 주가 아니고 나이프도 일종의 하나의 부수적인 툴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런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그런 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하철 같은 거 타고 하면요, 뭐 심심하고 할 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스켈레툴이다 이런 거 꺼내 가지고요, 처음에 뭐 나이프 뭐 이렇게 꺼내지는 않고 뭐 하여튼간 이렇게 보다가, 나이프도 이렇게 지하철에서 사람 별로 없을 때 이렇게 꺼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본 목격한 사람들이 무슨 뭐 혐오감 조성하고 그래서 신고나 뭐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사람들 시선이 좀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바로 접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펴가지고, 멀티툴이니까 펴가지고 이렇게 벤치도 이렇게 보고 하면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저 사람 그냥 뭐 위협 주려고 그런 게 아니겠구나 하고 오해 같은 거를 피할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이 멀티툴 자주 가지고 놉니다. 이러고 폈다 접었다 하고요. 나이프도 뭐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이렇게 펴보기도 하고 접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생전 뭐 신고나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왜? 다음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프를 피고 그랬으면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은 사람을 위협하는 거구나, 아니면 저 정신병자구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바로 접고 뭐 다른 툴들을 꺼내서 본다거나, 스위스 아미 나이프도 마찬가지고요. 나이프 폈다가 뭐 이렇게 보고 바로 접고,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거, 저거는 칼은 있지만은 그 보는 사람들도 크게 혐오감을 느끼는 나이프라는 생각은 이제 안 드나 봐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겠죠. 뭐 이렇게 펴보고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나이프라도, 이런 단일 나이프, 이건 뭐 과일 깎아 먹는 과도칼이지만요, 공공장소에서 여러분 이거 꺼내 보십시오. 그러면은 신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개념이 틀려진다는 거죠. 나이프와 멀티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이프가 들었어도 나이프라고 취급을 안 받지만요, 멀티툴하고 나이프는 일상 소지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멀티툴이 여러 가지 진짜 맥가이버가 될 수 있고, 다용도 공구, 실생활에서 위급한 상황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공구 개념도 있지만요, 나이프처럼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다 갖추어져 있는데, 대중들에게 주는 이미지 자체, 주의 시선에 있어서도 나이프는, 멀티툴은 나이프보다 일단 혐오감도 덜 주고요. 크게 그렇게 대중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상 소지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도서법 적용을 받지 않고요,
설령 뭐 제가 이거를 저도 이거 몇 번 갖고 나가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하도 좋아가지고요. 밖에 갖고 나가서 뭐 이렇게 펴보고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앉아서도 다 펴보고 했어요. 나이프. 하지만은 뭐 신고 들어가거나 그런 적 없고요. 그냥 구경하고 오히려 물어보는 아저씨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우 그거 뭐냐고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신기하다고 그랬지 뭐 무섭다던가 뭐 겁을 낸다던가 뭐 그런 적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겁먹었고 얘기를 안 하셨는지 몰라도요. 그러한 하여튼간 공공장소에서 제재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멀티툴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이거를 흉기 용도로 사용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는 범법자가 될 수 있고요. 절대 멀티툴은 사람을 상해한다거나 그런 데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 이 점 말씀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저희 구독자 중에도 어린 학생이 한 명,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이 됐을 것 같은데 한 분이 계신데 절대 그 학생은 멀티툴 아저씨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절대 갖고 다니면서 아저씨처럼 펴보고, 아저씨는 어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은 어린 학생들은 오히려 더 오해받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절대로 제가 나이프를 폄하하려고 이 영상을 촬영한 건 아니니까요. 나이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저는 멀티툴하고 도소법이라는 관점에서 멀티툴은 소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